안녕하세요. 변변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본인만의 마케팅 역량을 왜 변호사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며칠 전 제가 예전부터 알아오던 변호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마케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속한 법인에서요, 마케팅으로는 한 달에 1억 정도를 지출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비용이 들어가냐, 그걸 물어보니까요, 네이버 파워링크에 한 7천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 한 3천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파워링크하고 블로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알려드리면요, 파워링크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상위에 노출되는 영역, 홈페이지들이 쭉 나오는 영역이 있죠. 그 부분이 파워링크라고 하고요. 만약에 1위로 노출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써낸 경매가가 가장 높았을 경우 그 1위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1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클릭 당당갑니다. 한 번 클릭을 하는데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썼는데 1위로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9만 원을 쓴 사람이 2위, 8만 원이 3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파워링크 블로그죠. 왜 변호사님들이 그 블로그에 그렇게 매달리시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워링크 영역,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뷰 영역이라고 해서 블로그에 쓴 글들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직원이 쓴 글도 있을 거고 변호사님이 직접 쓰는 글도 있을 거고요. 마케팅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글들도 있겠죠. 이 글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회사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번호 노출시켜서 상담이 오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노출을 시키는데요. 이 블로그 글을 노출시키는데 1억 가까이 파워링크하고 같이 해서 1억 가까이 쓴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1억을 쓰면요, 월 수입료는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제 기준으로 만약에 광고비로 그렇게 1억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 광고로 들어오는 순수한 수입료만 한 3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1억을 쓰면 그 광고로 3억이 들어오냐? 당연히 안 들어온답니다. 그게 1, 2년 전에는 그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파워링크, 블로그는 모두가 광고인지 아는 겁니다. 거기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해서 그게 유명한 데가 아니구나, 돈을 많이 쓰는 데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요새는 그래요. 맛집도 블로그에서는 안 찾아가요. 맛집 찾을 때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링크하고 블로그로 수임될 확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유튜브는 아이돌이나 나오고 그리고 음악이나 듣고 먹방이나 보고 게임 방송이나 보고 이런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검색은 거의 대부분 네이버에서밖에 안 했죠. 그랬기 때문에 확률이 높았던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카메라를 사도, 예를 들어서 TV를 사도 이거에 대한 사용 설명을 보려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 유튜브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유튜버의 팬이 돼 있기 때문에 구독하고 보는 겁니다. 네이버보다 유튜브가 체류 시간이 훨씬 사용 시간 길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님들도 자기 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팬이 우리 의뢰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이버에서 변호사 아니면 사건 등으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다른 걸 보려고 유튜브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가 검색도 안 했는데 유튜브 홈 화면에 자기 이제 이 변호사 영상이 뜨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히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구글 알고리즘으로 이게 노출이 된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들. 네이버에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했다가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물건이 인스타 광고로 나오고, 그리고 다시 네이버로 오면은 가는 페이지마다 그 물건이 계속 광고로 뜹니다. 그게 요즘 SNS의 알고리즘인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변호사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로 들어왔을 때 영상이 만약에 변호사 영상이 떠요. 그리고 그 주제가 내가 원하는 주제하고 일치한 주제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변호사가 마음에 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팬이 된다면은 그 사람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SNS의 알고리즘이자 변호사님들이 요즘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변호사 시장의 마케팅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프로필 사진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설명만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됐죠. 근데 이제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홈페이지에서조차도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의뢰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주위 둘러보세요. 직원이 하든 외주를 맡기든 블로그를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이제는 유튜브를 안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영상 마케팅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변호사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은요, 언제나 저희 변변 마케팅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래 영상 댓글 및 설명란에 저희 변변 마케팅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카톡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변호사 영상은요, 변호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마케팅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변변 마케팅은요, 변호사 영상만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